줄거리를 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번호라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딱 잡는 것은 약간에 있어서 이걸 딱 잡을 때 뭘 잡아야 되느냐면 제가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결코 락강의 이론을 알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락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많습니다. 그런 욕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 그런데 그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최초에 마치 락강의 이론의 배꼽과 같은 그 배꼽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배꼽은 태중에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이게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그 배꼽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니피앙입니다.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논리를 정확하게만, 이거 정확하게가 아니라 시니피앙을 딱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언어 논리이기 때문에, 네? 이거 필연적인 결과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피앙이라는 걸 딱 잡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시니피앙에 의해서 주체가 표상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만 딱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다 설명이 됩니다. 다 설명이 돼요. 왜? 시니피앙은 시니피앙 논리를 가져옵니다. 시니피앙은 다른 시니피앙을 향하게 되고 다른 시니피앙의 장소를 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소는 반드시 결핍 마이너스 1의 구멍이 있고, 그래서 상징계의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시니피앙 사이에서 분열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주체는 결국은 실체가 없게 돼요. 존재 결핍이 되면서 그 결핍 자체가 결국 욕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 두 가지 결론에서 여러분들 요거 좀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는 진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자, 요 논리예요. 요 논리. 자, 그러면 A로부터 시니피앙이 나와서 주체를 표상하고 그것은 S2로 가고, S2는 결국은 시니피앙 장소 전체를 대표하는 시니피앙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 뒤에는 시니피앙 전체 집합이 숨어 있고, 이 전체 집합은 결국 마이너스 1이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식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이 나오느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이제 S만 잡읍시다. S1과 S2는 뺍시다. 그러면 S1에 의해서 분열되죠. 이게 분열되죠. 그죠? 분열돼요. S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 A에게 A를 향해요. A를 향해요. 그러면서 A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지. 생각해봐요.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할까요? 이게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된다면 이거 시니피앙 자체입니다. 우선 시니피앙의 가치를 결정해달라고 해요. 가치를 결정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되어서 결국 주체가 분열돼서 주체의 욕망이 생긴다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달라고 계속해서 무엇이에요? A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의미와 욕망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시니피앙의 논리는 결국은 시니피앙의 장소에는 시니피앙 결핍이 됩니다. 결국 요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큰 타자의 관계입니다. 요게 시니피앙의 장소인 큰 타자와 그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되는 주체의 관계, 요게 상징기에서 일어나요. 근데 요게
어디로 흘러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그대로 나와 너, 즉 자와 타자의 관계에 스며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요 공식이 뭐예요? 여기서 자아를 M으로 씁니다. M, 나중에. 근데 이 도식 L에서는 맨 위 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식 L에서는 무엇으로 썼어요? 이게 A예요, A. 그쵸? A. 그리고 A 다시. A 다시를 어디다 쓰는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S가 큰 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와 타자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와 타자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또는 때로는 아버지한테. 인정 좀 해달라. 그놈의 인정의 욕망. 오케이? 그놈의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여기서부터. 오케이? 무의식의 주체가 뭐예요?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된 결과 무의식의 주체는 시니피앙의 장소인 대문자 타자에게 그 시니피앙의 가치와 의미를 보증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니피앙은 무엇에 의해서? 다른 시니피앙과의 차이에 의해서 그 시니피앙의 장소에 의해서 가치와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 그런데 요걸 아시죠? 요게 바로 상상계다. 상상계. 오케이? 이게 바로 상징계입니다. 상징계. 근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심한 것이 신경증인 거야. 저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첫째는 뭘 몰라요? 큰 타자가 완전하다, 결핍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기서 나의 의미와 가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시니피앙이 큰 타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큰 타자에게 그 마지막 시니피앙을 자기에게 요구를 한다. 계속 큰 타자에게. 오케이? 그러나 큰 타자는 말이 없다. 오케이? 왜? 장소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큰 타자를 어떤 한 사람으로 구체화시키면 그것이 벌써 상상의 나래로, 오인의 나래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뒤에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도식 L 있죠? 도식 L에 여기 S가 있고 A가 있고, 그죠? A-A 그렇게 있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축이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락강의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뭐예요? 주체의 욕망은 큰 타자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의 결핍이 큰 타자의 결핍으로 온 것이에요. 결핍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이게 이중적인 오인을 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오인 뭐예요? 큰 타자는 완전하다. 결핍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으리라. 나에게 네가 바로 마지막 시니피앙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핍의 장소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주체가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장소일 뿐이야. 말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없는 장소에다가 자기가 말을 걸음으로써 자기의 메시지를 거꾸로 된 형태로
메아리로서 되돌려받을 뿐이야. 이렇게?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라, 이게 바로 신경증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체가 큰 타자를 향해서 계속 요구하고 욕망하고 이 곡선, 이 벡터를 뭐예요? 큰 타자는 결핍이다. 오케이? 그리고 장소일 뿐이다. 아, 나의 모든 요구는 큰 타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관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념무상이 돼요. 즉 뭐예요? 아버지라는 관념, 어머니라는 관념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지, 그죠? 화살표를 잘 봐요. 그러면 이것이, 이 관계가 일리 투사되는 거예요. 투사되면서 일종의 상징계의 장소와 장소끼리의 관계가 사람으로 대입되고 투사되고 사람에게 무엇이에요? 구현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게 백소진 씨 하면 엄마한테 막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똑같이 여기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외는 하나도 없어요. 예외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게 바로 도식 L이에요. 도식 L.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이 시니피앙의 논리를 잘만 파악해서 이 다음서부터 수학적으로 요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면은 이 모델이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락강은 생각보다는 프로이트가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외가 없어요. 자, 이제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원한면으로 토러스로.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게 바로 D예요. D. 그렇죠? D. D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D로 돼 있어요. 요거는 대문자 D로 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욕망은 소문자 D로 써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늘 얘기하지만 대문자 A, 소문자 A. 그 다음에 대문자 D, 소문자 D. 이런 식으로 계속 대문자 그리스어피, 그러니까 상징적 난근이에요. 소문자 상징적 상상적 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요구야, 요구. 이건 뭐냐? 그리고 요 표시는 뭐냐? 요것을 불어로는 꾸삐르라고 해요. 꾸삐르. 그리고 요것을 영어로는 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절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제가 절단이라는 번역어가 안 좋다고 했죠. 왜? 절단은 마치 사과 같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을 반으로 딱 나누는 거라 했죠. 그럼 꾸삐르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에 더 가깝다. 상처라는 뜻이다. 이렇게 상처가 딱 나는 거예요. 요만큼 찢어지는 거야. 많이 다 완전히 잘라지는 거가 아니고. 그리고 실체도 없어. 요만큼 싹 가는 거.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일본 문학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그 유명한 시가 뭐죠? 지혜 양식. 응? 하이쿠를 보면은요, 풍덩. 끝이에요, 끝. 풍덩. 끝. 네, 그런 것이요. 아,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이렇게 조금 상처라 그랬잖아요. 이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체가 발생할 때는요, 아주 사소한 어떤 점 같은 겁니다. 점 같은 것이 딱 일어나면서 거기서 팍 이렇게 발생해요. 효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얼룩이에요. 여기 그 프로이트는 기억 흔적이라고 했는데 조금 좀 크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활용점정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마지막 어떤 한 점을 딱 찍자마자 그 점으로 말미암아 그림 전체가 살아나는 거야. 그런 식의 어떤 점입니다. 점. 시니피앙에 의해서 주체가 표상된다는 뜻은 바로 그런 점이 딱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글에다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의 얼룩.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탄생해서 최초의 어떤 상징의 얼룩이 딱 지켜지는 순간이야. 끝입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끝이야. 어떤 운명이에요? 박효 선생님? 여러분들은 욕망의 노예다. 욕망의 노예가 아주 필연적인 결과야. 그러니까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그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 이 락강에 따르면.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것을 딱 찍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여러분들 저기 놀이동산 같은데 저기 그 캐리비언 저기 진짜 삼성에서 하는 거 캐리비언이요? 네? 캐리비언 거기에 보면 위에서 이렇게 통 같은 데서 물을 막 흘려내리고 그냥 거기서 쫙 내려오잖아요. 마치 그것입니다. 이 점을 찍는 것은 그 욕망의 늪에 최초의 문을 여는 거야.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 빨려들기 시작하면 죽어야 끝나요. 마지막 지점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의 이게 미끄러짐이야. 미끄러짐. 욕망이 그냥 운명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끄러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병이다. 죽어야 하는 병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뒤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분열된 주체가, 즉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된 분열된 주체가 뭐예요? 요구와 절단된다. 그럼 절단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저게 아티큘레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아티큘레이션은 무엇입니까? 관절이어서 분절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를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죠. 관절이라고 하죠. 바로 이 아티큘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욕동의 공식이에요. 이걸 지금 하려고 해요. 욕동의 공식이에요. 욕동의 수학소라고 그래요. 욕동의 수학소. 자,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짜증나요. 짜증나.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게 왜 욕동이냐? 아까 절대 욕망과 욕동은 충족 불가능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서 무엇이에요? 이 대상 A의 주의를 뭐예요? 원한면을 따라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게 제자리 걸음하면서 다시 자기 시니피앙으로 되돌아온다 그랬죠. 예. 계속 사슬처럼 되돌아온다. 됐죠? 우리는 어느 때에 쾌락을 느낍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게 표상이에요. 요것을 D라고 얘기합시다. 시니피앙이라고 얘기합시다. 락강식으로. 그러면 이럴 때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얻어집니까? 이 표상과 일치하는, 즉 표상과 일치하는 실제 대상을 되찾았을 때 향락이 생기죠. 이 쾌락자와 일치하는 그런 대상을 찾는 욕동을 뭐라 그래요? 프로이트가 구강욕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강욕동이야. 구강욕동. 구강욕동은 무엇이냐면요, 어머니의 젖가슴의 기억 흔적에 표시되어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고 싶은 뭐예요? 일종의 욕망이에요. 이게 구강욕동이야. 그런데 구강욕동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로이트가 영원히 계속 빨고 싶어.
빨아도 또 빨고 싶고, 다음날 되면 또 이야, 안 되지. 안 돼요. 절대 안 돼. 뭐가 좀 충족될 것 같지만, 영원히 미진한 채로 끝납니다. 미진한 채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기, 일본 놈들이 그런 놈들이 많은데, 이걸 젖가슴을 떼어나가지고 젖가슴 자체를 먹어. 그냥, 오케이? 그게 바로 까니발리즘입니다. 내 몸이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케이? 내 살과 피니,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적인 것을. 그러니까, 먹음으로써 나랑 하나가 되면은 충족이 될 것 같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영원히 충족 안 돼요. 그 충족 안 되는 것을 낙강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슬이 계속해서 메비우스의 띠 위나 원한면을 계속해서 반복돼서 도는 거지, 대상 주위를. 됐죠? 대상을 영원히 얻을 것 같지만 영원히 얻지 못하고 계속 돌아요. 이 표상이 대상을 되찾지 못하고 대상 주위를 계속 돌아요. 그것을 낙강식으로 표현하면 D가, 요구가, 시니피앙이 대상 주위를 계속해서 다른 시니피앙으로 이동하면서 주위를 돌아요. 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요 A를 중심으로, A가 이 구멍으로 떨어져 나간 거야. 큰 타자의 결핍의 구멍으로 떨어져 나가요. 이게 진짜 대상이야, 이게. 근데 이 대상은 찾을 수 없어. 오케이? 우리가 만질 수 없어. 뒤찾을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그럼 어머니의 젖가슴은 뭡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바로 상상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상 A가 어머니의 젖가슴에 투사되는 거예요. 그 투사되는 게 어머니의 젖가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애인과 젖가슴으로 이게 이동이 돼버려. 그럼 대단하게. 그러니까 자꾸만 애인을 갈아쳐갑니다. 그래도 안 되나? 안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 됐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큰 타자와 대상 아가 구체적인 사람이나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현현되면, 나타나거나 그것이 투영되면 이미 상상계예요. 그게 상상계예요. 그게 상상이나 환상이나.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환상이 그럼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 공식이 있잖아요. 요 공식.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A와 만나지 못해. 주체가 A와 만나지 못해. 요게 바로 환상의 공식이에요. 환상의 수학소. 그러면 그럼 이게 왜 욕동의 공식이냐?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쾌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걸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대상이 지금 여기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대상아가? 근데 대상아 주위를 D가 계속 돌아. D는 무엇의 사슬이에요? 시니피앙의 사슬 자체야.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자, 손병구 선생이 이건 증명해야 돼. 뭐예요?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 코일이 감겨 있어. 코일이. 이게 수력 발전소의 원리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요. 자석. 그렇죠? 맞죠?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김경민 씨도 잘하지 이거. 그럼 자석을 코일 속에다가 넣고서 코일 속에다가 막 돌려. 그럼 전기 코일에 무엇이 생겨? 전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옆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것에 비유를 해봅시다. 여기 대상아야. 대상아 주위를 시니피앙으로 계속 돌려. 시니피앙이라는 코일이 계속 돌아가. 오케이? 그럼 시니피앙 코일에 무엇이 생길까요? 젖을 먹어야지 향락이 생깁니다. 모든 향락은 대상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대상을 직접
직접 얻어가지고 대상을 직접 흡수하는 것은 일종의 생리적인 본능이야. 배고픔. 이것은 대상적이에요. 그죠? 대상. 그러니까 대상을 직접 이것도 향락이야. 그래서 이것을 락강 같은 경우는 생명의 향락이라고 해요. 이것은. 생명의 그 쾌락이야. 이게 대상을 직접. 근데 대상을 얻지를 못해, 직접. 이 젖가슴주의를 계속 돌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직접적인 향락이 뭐예요? 간접적인 코일의 전기 에너지처럼 바뀌어버리죠. 여러분들, 여기 문창과 학생들이 많은데, 문학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락강을 알아봤다면. 이게 바로 은유와 환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니피앙의 향락,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코일 자체에 이 대상을 직접 얻는 쾌락이 다른 쾌락으로, 그것이 향락이에요. 향락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흐른다. 자, 이제 됐습니까? 아, 욕동이 바로 이거예요. 욕동이 주체가 뭐예요? 시니피앙의 사슬과 접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접속. 그러니까 시니피앙 사슬 자체로 계속 분절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 요것이 뭐예요? 계속 만난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자석이 결코 여기 붙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여기 관계가 있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접속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뭐예요?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향락이다. 이런 얘기예요. 향락이다.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이 공식이 욕동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이 도표를 보세요. 1페이지에. 여기에 주이상스라고 써있죠. 주이상스가 이게 향락이에요. 향락. 이렇게 향락. 주이상스가 향락이에요. 그 도표 1페이지에. 그럼 향락이 어디서 생겨요? 바로 요 큰 타자의 결핍의 장소에 장소를 통과하면서 주체가 뭐예요? 그 결핍으로 빠져나간 그 결핍의 공간을 도는 D와, 즉 시니피앙의 사슬과 접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무엇에? 가스트라스용으로 바뀐다. 가스트라스용은 거세라고 거기다 쓰십시오. 제가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요. 거기다 이게 원래 그 불란서 거기서 찍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바꾸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내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 이게 가스트라스용 거세. 그럼 거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세라는 걸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향락의 실패. 향락의 실패. 이게 거세예요. 즉, 뭐냐면, 젖가슴이라고 하는 대상을 직접 되찾아서 쾌락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젖가슴 주위를 계속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향락은 가장자리에서 나옵니다. 가장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자석이 코일 속을 돌지 않습니까? 뺑글뺑글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석에 의해서 이게 무엇이 됩니까?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시니피앙의 사슬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동은,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이동은 바로 이러한 그 대상과 대상 주위를 도는 시니피앙의 사슬이 자기와 분리된 대상으로부터 얻은 어떤 에너지예요. 이것이 바로 락강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됐어요. 자, 아까 내가 주체라고 하는 주체를
표상하는 시니피앙의 사슬이라 했죠?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큰 타자도 구멍이 있어요. 그럼 S1이 S2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런데 S2는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에요? 이것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서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오케이? 거꾸로. 그렇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큰 타자의 욕망이고, 요게 큰 타자의 사슬이고, 시니피앙의 사슬이고, 주체의 욕망이고, 주체의 시니피앙의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S가 A와의 관계가 요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에요? 자, 이 페이지에 큰 원앙면 껴안기 식으로 이것을 그려내는 겁니다. 위상학적으로. 이렇게? 위상학적으로. 자, 이것이 락강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으로부터 시니피앙을 일종의 광원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재해석하고 재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하러 필요하냐? 이제 너무 결론부터 빨리 가려고 하는데, 자, 이게 왜? 이게 정신분석의 이 정신치료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으로 밝혀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벌써 이미 많이 치료된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내담자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주체의 욕망은 큰 타자의 욕망이다. 즉, 나의 결핍은 큰 타자의 결핍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큰 타자에게 요구를 해도 뭐예요? 큰 타자는 나에게 줄 것이 없다. 큰 타자가 곧 결핍이니까. 오케이?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타자는 대답이 없다. 단지 내가 대답처럼 받는 것은 전부 나의 메시지가 거꾸로 돼서 되돌아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큰 타자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대한 사라 사막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큰 타자라고 하는 사막 위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거대한 오아시스를 꿈꾸고 저기서 오아시스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깨달음이다. 셀랍이다. 이게 곧 인생이다. 이게 사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막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목말라서 죽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서 나중에 환상이라는 것을, 신기루라는 것을 알아서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이게 바로 락강이 막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분석의 노정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뭐 질문 있습니까?